그러니까 AI로 측정을 해봤는데 얼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년 더 늙었게 나왔다고 칩시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계속 0.8%씩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얼굴 사진을 찍기만 했는데 관상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관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 이런 것까지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논문이 나와서 지금 화제인데요. 해당 논문은 2달 반 전에 나왔는데 헝가리에서 이렇게 얼굴의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나이의 가속을 예측을 하고 직업에 따라서도 얼마나 다른지까지 분석을 해낸 논문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눈가의 잔주름 같은 것도 픽셀 단위로 막 분석을 하고 미세하게 처진 볼살들, 이런 것들을 AI로 여러 가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얼굴 보고 몇 살이네, 뭐 안색이 좀 안 좋으세요,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판단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의 바이오 마커로서, 그러니까 생체적인 어떠한 힌트로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만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헝가리안 리서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스타키라고 하는 곳이죠. 둘 다 부다페스트 헝가리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는 벤스 키라이 박사팀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뭔가를 나타낼 거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 너 좀 사갔네, 뭐 늙었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반영해서 이 얼굴 자체가 조기 사망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관상 읽는 것 같죠.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툴인 것이 바로 AI를 이용했다는 거죠. 이게 학계를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한 하나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화제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거를 트레이닝을 했느냐, 바로 44만 2,110개의 포토 이미지, 이것도 그냥 유명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가져왔다라고 해요. 여기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피겨 1A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DB에는 44만 개의 어떤 특정한 인물의 나이 정보까지 같이 정확하게 태그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단 얼굴이 어디 있는지를 디텍션을 해야 되겠죠, 사진에. 그런 것들 뭐 요즘 뭐 껌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피처 익스트랙션, 이거는 예전에 시그널 프로세싱 쪽이라든가 뭐 지문을 분석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 갖고 끄집어내고 최종적으로는 이 인퍼런스를 통해서 얼굴이 나이 듦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미묘한 패턴들을 사람이 파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논문들이 나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 벌써 6년 전에 나왔던 논문인데 Age Estimation and its Progression from Face Image, 얼굴 이미지로부터 내 나이가 얼마고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더 늙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문들은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이미지 기반으로 나이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 논문에서 정리를 해서 제가 이 논문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도 나오죠. 피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얼굴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따로 있고,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논문들과 또 차별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에서는 그냥 나이가 얼마냐, 앞으로 늙어가네, 이것만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떠한 수명까지도 추정을 할 수 있겠다. 한층 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은 뭐 수명이 짧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바이오 마커로서 텔로미어라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말가왈부 말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사진만 찍어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려줘 라는 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정확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사진 자체가 이 사람의 바이오 마커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약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그 사진들, 물론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필터링 씌우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사진 자체가 나의 생체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뭔가 악용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논문에 처음 얘기하는 이 Age Acceleration,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나이 가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냐? 페이스의 나이 가속, 그러니까 AI가 예측한 얼굴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이 Age Acceleration을 썼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개발을 한 건데, 예를 들어 AI가 예측한 얼굴 나이보다 실제 나이를 뺐을 때의 양수가 나오면은 실제 나이보다 얼굴이 늙어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흔히 뭐 요즘 뭐 가속노화라든가 뭐 저속노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예측을 했을 때는 이 정도 나이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나이를 봤더니 좀 더 젊더라 하면은 AI가 이 얼굴을 봤을 때는 야, 얘는 진짜 이 정도로 늙은 애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몇 살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같은 실제 나이대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를 정량적으로 객관화해서 수치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이것도 무섭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닌 게 무서운 게 여기 보십니까? 자, 열심히 해서 찾아보니까 0.8%의 인크리즈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언제? 1year increase in face photo based age acceleration. 그러니까 AI로 측정을 해봤는데 얼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년
1년 더 늙었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계속 0.8%씩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과학적으로 도출이 됐다는 거예요. 즉 얼굴이 실제 측정된 것보다 1년 늙었다라고 우리가 정량화를 할 수가 있었죠. AI가 측정해봤을 때 너는 몇 살이야 라고 나온 값, 그 값과 실제 나이의 차이를 봤을 때 그 차이가 2년이면 1.6%, 10년이면은 사망 확률이 8%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무슨 원인이든 가네요. 근데 그 다음 게 더 재밌습니다. 이게 보십니까? 이 효과는 나이가 45세 이상인 경우에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대요. 여기 P-밸류도 지금 거의 뭐 이 10의 마이너스 14승까지 내려가고, 근데 영피플, 여기서는 영피플의 기준을 45세 이하라고 했는데 이 영피플에 관해서는 별로 관계가 높다. 이거 보세요. P가 높다라는 거죠. P-밸류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45세 이상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뚜렷한, 그러니까 중장년층이라든가 고령층에서 이 에이지 액셀러레이션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는 갭이 진짜 사망 예측 확률에 굉장히 잘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얼굴이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이 병력이라던가 아니면 노화 속도,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할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노화 관련 질병 발생률이 일단 낮은 편이고 뭐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서도 노화 속도를 좀 바꿀 시간이 충분히 나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또 보여주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빨리 늙는 사람이랑 천천히 늙는 사람을 분석을 본 거예요. 생존율을. 자, 이거는 얼굴이 실제 나이보다 빨리 늙은 사람들, 그런 그룹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죠. 이 세로축이 지금 생존할 확률이거든요.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빨리 돌아가신다는 뜻이고, 이게 70 이후부터 보면은 여기에 극명하게 바로 보이는데 그 지표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게 확실히 먼저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하지 말고 직업군에 따라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운동선수들의 에이지를 봤어요. 확실히 직업군에 따라서 얼굴 노화 속도의 차이, 지금 얼굴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느리게 노화하는 직업을 봤더니, 자, 에이지 액셀러레이션 요게 0인 축인 건데 각 그래프마다 0이거든요. 근데 이 0인 것보다 왼쪽에 있죠. 배드민턴 플레이어가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이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리볼 플레이어 비슷하죠. 배구랑. 배구 많이 해야겠는데. 스피드 스케이터도 굉장히 좋고, 여기 뭐 굉장히 다양한 하키 플레이어, 피겨 스케이터, 이런 사람들이 좀 느리게 늙는 사람들이에요. 이 래퍼는 제가 아는 그 래퍼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크린라이터나 래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좀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 직업을 다 봤을 때도 왼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포츠 사람들이 많은데, 오른쪽을 보면은 거의 다 그냥 일반적인 뭐 역사가, 언어학자, 번역가, 편집가, 선생님, SF 라이터,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빨리 늙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운동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한 2-3년은 2.3년 젊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 AI 모델이 나이를 예측할 때 어느 부위를 주목하는지도 봤는데요. 가장 많이 본 부분이 바로 코랑 입 주변, 그러니까 이제 팔자주름, 이런 걸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나 얼굴 전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이 바로 이 피처, 코랑 입 주변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드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그래드캠이라고 하는 것이 그라디언트 웨이티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입니다. 이 딥러닝 모델이 이미지에 어떤 영역에 집중해서 예측을 수행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바로 보시죠. 그래드캠으로 봤을 때 이 히트맵으로 보면은 이쪽에 뭔가 많이 봤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일단 나이 측정 자체만으로 봐도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공부를 해봤는데, 현재 최첨단 생물학적 나이 측정법으로는 지금 보시는 이 에피제네틱 클락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시계죠, 시계. 에피 유전체 시계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죽음으로부터 birth가 되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death가 되죠. 지금 요거 보시는 게 표현해 놓은 게 DNA거든요. 이 DNA가 얼마나 헬시하게 에이지겠냐, 건강하게 늙었냐,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좀 질병이 섞이게 약간 좀 섞어갖고 리스크가 생겼나 라는 것들을 좀 보는 건데, 메틸레이티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메틸화가 된 거, DNA 자체가 이렇게 딸랑딸랑 달리면서 메틸화가 됐는지를 좀 보면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수명을, 그러니까 사망률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DNA 샘플을 채취를 해야 되고 또 분석도 오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비용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진만 띡 보내갖고 AI가 추정하면은 이걸 잘 할 수 있다라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빠르고 저렴하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에피제네틱 클락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대체를 할 수, 이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일단 DNA 샘플링 필요 없잖아요. 복잡한 장비가 필요 없고 사진만 있으면은 그냥 AI 돌려갖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앱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뭐 암을 집에서 측정한다, 뭐 검사해본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듯이,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얼굴 스캔을 그냥
내 얼굴 노화로 바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상담도 가능할 거고, 심지어 응급실에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 사람의 얼굴 사진을 딱 찍어갖고 일단 초기 진단을 빠르게 하면서 이 사람의 예후를, 그러니까 경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의사든 기계든 뭐든 다 못하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기건강검진 받잖아요. 얼굴 사진 찍어갖고 개인의 노화 속도를, 그 속도 자체를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컨설팅이 가능하겠죠.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예방적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 심지어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항노화 음식 뭐 제품 이런 거 엄청 많이 팔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약품이라든가 제품 혹은 치료법에 대한 평가까지도 가능합니다. 헬스케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데일리로 그냥 아침에 그냥 노화 체크를 해보고 굉장히 세밀하게 좀 더 이제 이게 픽셀 단위로 굉장히 세밀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테크 기업들이 이 헬스케어 시장, 지금 애플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하나의 그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AI를 토대로 해서 꼽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기술이 널리 적용하려면은 일단 뭐 인종이라든가 성별 편향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보정이 되어야 될 거고, 데이터도 좀 정갈하게 잘 나온 거를 토대로 해서 뭔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얼굴 자체가 이제 사람의 굉장히 민감한 생체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뭐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체 정보로서 활용해서 뭐 은행 로그인하고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얼굴 자체가 이렇게 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생체 정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프라이버시 보안 같은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샘 알트만도 이제 지금 월드코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뭔가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생체 저장을 하는 것들이 또 득세를 하지 않을까, 테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표정이나 조명 변화라던가 앞으로 또 이제 그냥 미용 쪽도 같이 잘 발전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이걸 잘 반영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연구가 되어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MDb 위키라는 데이터셋이 뭔가 좀 자동으로 수집돼서 좀 잡음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게 약간 등재된 데이터셋에서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주목할 점은 뭐 유명인 데이터였기 때문에, 셀럽들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뭐 사망이라든가 직업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걸 수집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고, 향후에도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은 또 AI가 지금 바이오 산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측면이 느껴져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 언리얼텍에서 이렇게 영어로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짧은 소식들 계속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재밌는 영상이나 소식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